혹시 주변에 일을 자꾸 미루는데 미루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오늘은 왜 저 사람은 일을 미루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왜 일은 하지 않고 계속 미룰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미루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가끔씩 일을 닥쳐서 할 때가 있거든요. 일을 계속 미뤄놨다가 그건 그때 돼서 해야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그때 돼서 일 처리를 해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정도 일 처리했으면 됐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오늘 우리가 다룰 영상의 내용은 내 주변이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일을 미루면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왜 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루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싶기 때문에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린 시절에 어떤 훈육을 받았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안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한 보상,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쉬고 싶은 거,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의 보상이 따라왔다면 아마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그건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건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근데 안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훈육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 하라고 부모님들이 훈육을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 근데 이 나중에 해가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보호자분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훈육자가 그 나중에 해라는 멘트에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을 때가 간혹 있죠. 예를 들면 나중에 해라고 얘기했지만 했어? 왜 안 했어?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네가 계속 이러니까 엄마가 피곤하잖아. 아빠가 힘들잖아. 너 이거 왜 이렇게 계속해? 너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라는 차별적인 멘트가 계속 돌아오면 내가 이걸 나중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결국 한 소리 듣겠지. 결국 내가 이거 안 하는 건 내 문제겠지. 우리가 이걸 무슨 차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민주적 훈육이었냐 아니었냐의 차이예요. 내가 결국 내버려둬도 어느 시점에 내가 할 텐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심이 조금 부족한 보호자의 경우에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민주적 훈육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 내 계획에는 언제쯤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이걸 안 하고 있는 동안 난 이건 잘못된 거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나는 귀차니즘이야. 내가 게을러서 그래. 근데 누구나 무언가를 할 때는 아주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할 시점까지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어린 시절에 민주적 훈육을 받았느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성인이 되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뭔가 따뜻한 마음으로 제안할 때도 이미 이분은 성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너희 부모님이 민주적 훈육을 하지 않아서 네가 자꾸 미루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그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내가 나를 훈육해야 된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를 위로하면서 내가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훈육을 해야 한대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 일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걸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하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나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그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며 난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인정받는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던가 아니면 잘했을 때 만족감이라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니 모든 생각을 다 접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방어 기제 중에 회피라고 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 회피.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실제 현실에서 많이 오죠. 공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현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망각한다. 근데 여기서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 회피를 할 때는 그 현실 회피를 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몰두를 해요. 예를 들면 게임, 유튜브, 인스타, 기타 등등, 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누구는 운동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공부일 수도 있고, 누구는 책 읽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동이나 책 읽기나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야? 현실 회피라도 그런 건 좀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괜찮은 방법 저도 인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잊기 위해서 뭘 하냐가 아니에요. 현실 회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회피가 여기선 초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는 얻고 지금 하나는 잃는 거거든요. 근데 잃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무언가는 계속 잃으면서 뭔가 이걸 현실 회피를 하기 위한 다른 거에만 계속 몰두하고 거기서만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현실 속에 나는 자아 성장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제 말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현실 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내 주변 사람이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일 말고 또는 다른 현실적인 무언가 말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만족감을 얻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적당한 선이면 건강해요. 뭐든. 다만 아무리 건강한 거라도 이걸 현실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라면 무언가를 회피하고 싶은가는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을 미룰 때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야.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불안도 오고 우울도 와요. 다만 이게 나를 더 성장시키는 불안이냐 우울이냐 스트레스이냐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실 회피는 어떻다?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도태되게 만드는 스트레스 방어 기제이다. 세 번째는 강박적 성향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일을 미루시는 그 분이 간혹 이런 멘트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좀 스타일이 나는 일을 강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나는 일을 너무 강박적으로 잘하려고 해. 나는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주변에서 저는 강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분이 강박적 성향이 뭔지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강박적 성향으로 일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강박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유부단하고 일을 계속 미루어서 일이 시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강박적 성향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일 처리를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고 싶다면 강박적 성향이다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기. 그거부터 잠깐 언급하고 이제 강박적 성향인 사람이 왜 일을 미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강박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실수를 하는 게 싫어요. 물론 다 싫죠. 근데 강박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실수 한 번에 실패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일을 인정받아야 돼. 내가 일 처리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일 처리보다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런 얘기를 듣진 않더라도 그런 인상을 남기고 싶어. 근데 이런 생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보면 안타깝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때요? 정작 일을 시작할 때의 시작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보여요, 이분들은.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멘트를 좀 많이 써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 나는 지금 좀 피곤해서 좀 이따 그거 할게. 난 좀 편한 시간대 할게.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다 싶을 때 좀 할게. 난 지금은 좀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은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닌 게 5분 후도 마찬가지고 10분 후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 처리를 끝마쳐야 되는 그 시간에도 매일 마찬가지예요. 근데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근데 난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실제 제가 오늘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은 세 번째 타입이에요. 인정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늘 그런 인정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인정을 받고 싶은 이유는
나 스스로 내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만큼이나 잘해내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이나 잘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기거든요. 나를 의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못 해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결과는 미뤄지죠. 미뤄지면 어때요? 돌아오는 피드백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강박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조언 한 가지를 드리자면, 감히 그냥 하세요. 미뤄놓고 일 처리하고 부정적 피드백 받았을 때 달라지는 내 모습과, 어쨌거나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수정하더라도 교정하더라도 도래 날짜까지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부정적 피드백은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완벽한 무언가를 하려고 시작하지 말고, 처음에 내가 이거를 딱 시작할 땐 완벽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수정한다. 바꾼다. 첫 힘보다 뒷심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시작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끝은 어떻게? 내가 만족스럽게. 여기서 만족스러움은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거를 내 마음을 다해서 했느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진부한 말을 진리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지금 시작해라. 시작할 때 마음은 가볍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다 라고 하시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